123만 수원 특례시 여러분, 메탄, 원천, 영통, 광교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예비후보로 나선 김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무겁고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부의 모든 권력은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남북의 대립과 긴장 속에 시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어느덧 눈 떠보니 대한민국은 갑자기 후진국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상식과 공정은 사라지고 국민들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적대적인 관계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범죄자 운운하며 대화는커녕 만나지도 않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사회적 매장을 위해 끊임없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정치사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며 하다못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오죽하면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불만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보다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번 22대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잘못을 엄중하게 꾸짖고 검찰 독재를 막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쟁의 최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저 김준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결코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어려움보다 시대의 불의에 대해 더 분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저를 아는 수원 시민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고 메탄, 원천, 영통, 광교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통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고등학교 학군 조정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남북으로 나뉜 학군을 각 구별로 조정해 주거지와 통학거리가 불합리하게 정해져 있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대한 막겠습니다. 둘째, 주거공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통 신도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20년이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각 아파트 단지별로 여러 불편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탄동 지역 역시 오래된 주택들로 인해 불편함이 많습니다. 주민들과 협의해 노후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건축과 도시 재설계로 시민들이 행복한 마을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교통문제 개선하고 광역버스 노선 확대하겠습니다. 영통구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은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와 협의해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버스 노선의 확충과 각종 주차난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넷째, 영통지역의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영통지역은 오래된 자원회수시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영통 소각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래된 자원회수시설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시 행정의 권위를 실추시킨 자원회수시설 문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과 노약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영통과 광교 지역은 신도시로 치안이 비교적 잘 되어 있지만 메탄동 일부 지역은 아직도 좁은 골목과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경찰과 협의해 비상벨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가로등 정비를 통해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가 밤길에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문화예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랐습니다. 이를 발전시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 콘텐츠 전문가인 제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연과 미술 작품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콘텐츠로 영통구가 수원의 문화 특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매우 특별한 내용입니다. 수원, 하성, 오산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정조특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합계 출산율 0.7%로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 공동체 기반이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큰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과 연계 3개 도시를 통합한 메가시티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내 R&D 기업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교육과 주거문화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탄, 원천, 영통, 광교동 주민 여러분, 저는 수원에서 초, 중, 고교를 다닌 수원 토박이입니다. 50년 넘게 수원 지역 곳곳을 발로 다니며 수원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왔습니다. 수원 지역의 역사는 물론 경제, 문화, 사회 현상들을 탐구하며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과 잘 사는 방안을 연구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물론 광교 신도시 조성과 지명 수립에 참여했고 영통 신도시 새로운 도시마을 축제인 영통 청명단오제를 기획하고 메탄 권선역 이름을 만드는 영명위원으로 깊이 참여했습니다. 영통구 지역 곳곳에 애정을 갖고 많은 분들과 함께 도시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 김준혁은 메탄, 원천, 영통, 광교동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치고 어린이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뛰어놀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며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저와 마주치는 한 분 한 분께 저희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수원의 아들 저 김준혁이 신발끈 고쳐매고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 한 분 한 분 섬기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학정에 대한 정권 심판에 가장 열심히 가장 선두에서 나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병희 기자님. 이병희 기자인데요. 그 수원 화성에서 통합한 정조특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전에 이 정조특별시 관련해서는 그 민선 5기 시절에 3개 도시 통합안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선 5기에 처음 당선됐던 연태영 수원시장 그리고 최인석 화성시장 그리고 박상우 고산시장 모두가 다 당시 선거에서 3개 도시 통합안을 선거 구호로 내걸고 당선이 되었었죠. 그러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 간의 갈등 문제로 비행장 문제 또 화장장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갈등이 생기면서 3개 도시 통합안이 사실은 물 건너가게 됐고요. 지금도 현재 그 수원 금공항 이전 문제로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갈등 문제가 실제로 존재해서 3개 도시 통합안은 사실상 버려진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20년, 30년 뒤에 이 지역이 세계적인 도시로 남느냐 아니면 인구 소멸과 함께 도시가 추락하느냐. 특히나 수원 같은 경우는 경제 기반이 매우 약한 도시고 현재 재정이 50%가 안 되는 매우 취약한 형태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화성과 은하와 또 높은 그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 수원, 오산이
과거 역사 도시가 하나였듯이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최소 250만 이상의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국내에서 최소 5대 도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큰 도시가 될 수 있는 바로 상생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시티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거론해내는 것이고, 이는 그 다른 지역에 이미 후보 출마자분들과 이렇게 같이 논의되고 있고요.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은 오산의 안민석 의원과 아주 집중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환 기자님. 시대일보 이동화 기자입니다. 김진혁 예비후보님의 이름을 석자를 떠올리면 수원 화산과 정조가 떠오르는데 지역이 그쪽 원도심 지역이 아닌 이쪽 그나마 신도시 같은 이쪽 수원 정으로 출마를 하게 된 배경을 좀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왜 당신이 장안 지역인데 거기서 출마하지 않고 또 종조 전문가인 분이 왜 팔달에서 출마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장안 지역에 김승원 국회의원과 또 팔달 지역의 김영진 국회의원이 현재 국회의원으로서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더 잘할 수 있게 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박가운 의원님께서 3선을 하신 지역이고요. 박가운 의원님도 그간 지역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오신 것도 사실이고 인품도 매우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지역이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뭔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나와서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서 이 지역은 전체 대부분이 아파트 거주 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신도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이번에 그 출판기념회 책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 도시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 모범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 이 지역 분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특히나 광교 신도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향유권을 좀 발달시키면서 그 속에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 수 있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 호수공원 그 일대에 재즈 페스티벌 했던 그 공간과 광교산으로 연결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광교 자연미술 비엔날레와 같은 어떤 세계적인 문화 축제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지역이 기존의 신도시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문화적인 도시와 함께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을 갖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지만 문화 콘텐츠 전문가 입장에서 바로 이 지역을 잘 개발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엠미코노미 뉴스 강소아 기자입니다. 저는 또 특별히 문화예술 향유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화 공간을 지역에 만든다고 하시는데 수원이 사실은 예술가나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적은데, 사실 혹시 이쪽에서 문화 공간에 대한 구상을 조금 해보셨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 다른 지역 장안, 우리가 흔히 4개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장안, 팔달, 권선에는 다 문화예술 공연장이 다 존재합니다. 유일하게 없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광교 신도시에도 없고요. 그리고 영통구에도 없습니다. 영통 전체에도. 참 놀랄 일이죠. 가장 중요한 도시에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놀랄 일이고요. 지금은 이제 도시의 문화 수준이 좀 다릅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사고 또 1년에 한 번씩 미술 작품을 사서 이렇게 스스로가 즐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백범 김 선생님이 꿈꿨던 문화 강국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지역에 문화예술 공연장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갤러리 같은 것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존에 남아있는 공간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또 기존 공간들을 갖다가 다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것을 만들어내서 좀 더 높은 차원의 문화도시로 만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역사 전공자로만 알고 계시겠지만 예전에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위원과 건축위원 모든 그런 중요한 그런 자리들을 다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 관련된 부분들도 공부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떻게 주차난을 해결할지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바로 이제 그 건축 전문가, 토목 전문가들 또 교통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김준혁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눈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김준혁 화이팅!